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과정, 즉 순서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학생들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도란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요. 간단한 도형을 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삼각형을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작도할 수가 있는데요. 작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시는 것이 지도하실 때도 원리를 이해시킬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흐름으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작도의 의미는 반드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는 건데요. 그냥 자가 아닙니다. 눈금이 없는 자, 눈금 없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린 작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눈금 없는 자와 그리고요. 컴퍼스요. 용도는 무엇일까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분을 긋거나 연장을 해요. 두 가지 도구 중에 누구일까요? 그렇죠. 긋는 거니까. 눈금이 없는 자, 눈금이 없는 자. 바로 이것이 선분을 긋거나 연장하는 일일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답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채워볼게요.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사용한다. 아마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이러실 거예요. 원을 그리는 건 컴퍼스 이용하는 거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선분의 길을 옮기는 거에 컴퍼스를 쓴다고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컴퍼스예요. 그러면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과연 컴퍼스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선분과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하는 방법일 때 컴퍼스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컴퍼스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제 글씨를 가려버렸네요. 자, 이렇게 좀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것들은 여기 이제 뾰족한 아이가 있고 여기 연필 꽂거나 그런 거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뾰족한 점을 딱 중심점에 놓으시고요.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벌려서 얘를 벌려가지고 샥 재는 거예요. 요만큼을요. 그러면 이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눈금이 없는 자니까 이런 자가 되겠죠. 눈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고 긋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고 쓱 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뾰족한 점을 어느 한 점을 무조건 잡아요. 그런 다음에 돌렸잖아요. 그러면 벌린 그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쓱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그런데 특별히 같은 길이의 선분을 작도하는 거니까 컴퍼스가 벌려지는, 원만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할 때 컴퍼스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분의 길이 옮길 때예요. 두 번째, 주어진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요. 볼게요. 일단은 선은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여기다 그려낼 거잖아요. 컴퍼스를 준비를 하시고요. 얘를 중심으로 이마만큼의 원의 일부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원의 일부분이라고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좀 이해하시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여기 아무데나 점을 하나 잡으시고요. 근데 이왕이면 이 끝점 잡는 게 낫겠죠? 잡으시고 똑같은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같은 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중심으로 요만큼의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도 원을 벌리면 되겠죠. 즉 컴퍼스를 벌리면 되겠죠. 컴퍼스를 벌려서 원의 일부분을 그리는 지나가야 되는데 좀 속상하네요. 여기 지나갔다고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원을 상상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만큼 벌린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봤을 때 조금 똑같은 방법 벌어졌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 그 반지름 길이. 그리고 이 빨간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계산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과 이 점을 눈곱 없는 자로 그을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쓱 그어버리게 되면은 100%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각을 옮길 거다. 똑같은 각의 크기로. 그러면 눈곱 없는 자 대고 선 하나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원을 빨간 원을 하나 그려요. 점 잡고 빨간 원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이 만난 교점, 즉 이 점을 중심으로 파란 원을 그려요. 그러면 또 동일한 크기의 원을 파란 원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처음 점과 생긴 교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평행선 작도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앞서 했던 내용을 반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한다 의미는 우리가 대충 극각의 느낌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평행하는 선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얘랑 평행한 것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선과 만나는 직선 한 개를 그냥 대충 극각에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눈곱 없는 자를 가지고 쓱 그어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벌어져 있는 요 각의 크기를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직선에 얘랑 크기가 같은 각을 옮겨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작도를 이용한다라는 느낌 오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얘를 중심으로 원 한 개를 그립니다. 빨간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 그렸던 직선 위에 아무데나 점을 잡으시고요. 그 점을 기준으로 이 빨간 원을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색깔을 동일한 거 쓰시면 나중에 보기 편해요. 동일한 크기의 원을 그린 겁니다. 이제 그거야겠죠. 그러면은 벌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를 중심으로 벌려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쓱 원을 그려요. 이것을 4번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랑 동일한 크기의 원을 여기다가 쓱 그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벌어진 만큼의 똑같은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교점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5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눈곱 없는 자를 대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6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요. 평행하다 의미는 뭐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 같으면 그에 따른 두 개의 선은 평행하다라고 알겠기 때문에 평행선을 작도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기본적인 작도의 어떤 방법, 원리를 알았으니 우리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삼각형의 작도 방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삼각형의 합동을 이해하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다 맞춰서 대답을 하시고요. 이 흐름대로 학생을 지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무엇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재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를 먼저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설명하고 다음 나올 내용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런데 특별히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를 작도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옮겨와야겠죠. 선분의 길이 같은 거 옮겨오는 거 저희 했잖아요. 첫 번째, 여기를 중심으로 벌려요. 컴퍼스를 벌려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쓱 그려봅니다. 그러면은 이쪽 가지고 와서 나 눈곱 없는 자를 대고 이렇게 쓱 긋고 그 다음에 동일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거를 옮겨온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을 쓱, 원의 부분인 거죠. 제가 마음만 같았으면 진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옮겨올 건데 여기다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그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을 확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원을 싹 그리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요 정도 그렸다 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쓱 선을 그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쓱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이 생겨야 돼요. 연결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 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선을 하나 옮겨놓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고 원을 그렸는데 교점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고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반지름이 이 길이인 거예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혹시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다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시는지는 좀 아시겠죠?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이 길이를 옮겨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쓱 원을 그린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길이를 원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여기를 중심으로 쓱 그리는 거예요. 쓱 그려서 그리다 보면은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만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선 하나, 그리고 여기 연결했을 때 요렇게 선 하나 해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치를 요 정도 잡아서 세 변을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한 개를 그렸지만 요쯤 와서도 그릴 수 있겠죠. 요쯤 와서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다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종이를 깔아놓고 무한히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럼 그 삼각형을 잘라가지고 포갤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겹쳐지겠죠. 이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조건이 있냐? 있어요. 나머지 두 조건이 있지만 그거 알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 정리하셨을까요? 네. 이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작도할 때 그릴 수 있다는 상황 아래에요 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 세 선분의 길이 중 어떤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지만 이게 삼각형이 돼요. 이것이 성립해야지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삼각형이 그려짐, 삼각형을 이룬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아까 원이 만나야 돼요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안 만나니까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선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긴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긴 길이가 요만큼이고 세 번째 긴 길이가 요만큼이라 칠게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나머지 두 변이 합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즉 가장 긴 변이 즉 세 변의 길이 어떤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번 더 커야 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가장 긴 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 길이가 다르다는 가정 아래 그 나머지 두 변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옮겨와 볼게요. 이 길이를 옮겨오게 되면은 이만큼 옮겨온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싹 그려요. 그럼 이제 요만큼 원이 이렇게 쓱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쓱 그려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쓱 그릴 거잖아요. 만나야 여기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긴 변 중에 요만큼을
얘가 차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을 얘가 차지해 버리니까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과 같아지는 순간 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은 안 생겨요. 그럼 더 작아지면 더 안 되겠죠. 그럼 삼각형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작도 원리에 의해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도 삼각형 그릴 수 있지만 두 번째는요. 두 변의 길이와 극기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변의 길이와 기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제가 조금 촐싹맞게 극을 엄청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극기인각.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한 1분 체조? 1분도 너무 길면 30초만 하자라고 해서 두 변과 끼인각. 좀 웃긴가요?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이 머리가 두 변의 끼인 각이라 보시면 돼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맨 처음에 유치해요 막 이러는데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은 선생님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원리는 가르쳐 줘야 되니까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변의 길이가 있고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삼각형을 옮겨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이 선을 옮겨올 수가 있잖아요. 같은 길이의 선분의 작도법에 있어서 선분 하나를 쓱 옮겨옵니다. 이렇게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던 이 점을 중심으로 하던 상관이 없어요. 한 점을 잡아서 각을 옮겨오셔야 돼요. 각을 옮겨오는 거 우리가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을 하나 쓱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이 길이를 반지로 하는 원을 쓱 그어요. 그래서 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점과 이 점을 쓱 연결해서 우리는 이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옮겨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 직선 위에다가 그냥 똑같은 길이를 옮겨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변의 길이를 컴퍼스 이용해서 잴 수 있잖아요. 그쵸? 벌어진 정도로. 그럼 얘를 중심으로 저 길이만큼 이렇게 쓱 원을 쓱 그리는 거예요. 그 원의 일부분이 요만큼 그려다 칠게요. 즉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 같은 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생긴 점하고 여기 원래 얘를 옮겨왔을 때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을 수가 있죠. 그럼 뭐가 생겼어요? 삼각형이 하나 딱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자동으로 얘는 마지막에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면은 두 변 중에서 한 변을 옮겨온다. 하나. 두 번째, 끼인각에 끼인각에 해당되는 아이 각을 크게 옮겨온다. 얘가 끼인각이 되게 하려면은요, 당연히 이쪽에다가 나머지 변을 옮겨와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변을 옮겨온다. 그래서 요 만나는 점하고 연결해버리게 되면은 삼각형이 그려진다. 그럼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무조건 삼각형 한 개를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이거를 계속 그려낼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런 삼각형을 무지무지 많이 그려놓고 잘라서 포개면은 무조건 완벽하게 겹쳐지는 거죠. 포개였을 때 완벽히 겹쳐진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이요. 한 변의 길이와 양극각. 이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양극각 하니까 진짜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변을 딱 그리고 양극각. 양극각. 근데 진짜 이거 애들 안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 아마 선생님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애들하고 그런 걸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변의 길이를 옮겨오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변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양쪽에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해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나 얘를 왼쪽에다 옮겨오겠다. 뭐 얘를 오른쪽에다 옮겨오겠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각의 크기를 여기다가 옮겨올 거예요. 동일하죠? 자, 벌어진 만큼의 원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 그려서 쓱, 그러면 쓱 이렇게 오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연결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할게요. 얘를 이쪽에 옮겨올 거예요. 그러면은 원을 하나 쓱 그리시고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마찬가지예요. 원을 이렇게 쓱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벌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쓱 그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쓱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일로 갖고 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 그리고 원 그리는데 여기 그릴 때는 얘랑 좀 다른 방향으로 그리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 그리고 벌어진 만큼을 여기다가 옮겨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통일시켜 드리겠네요. 그래서 얘를 일로 옮겨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기는 교점 여기 좀 지워야겠네요. 여기도 생긴 교점이 있겠죠. 그래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각의 크기랑 동일한 각을 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법은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걸 만족한 유일한 삼각형을 작도해내게 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복제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포기였을 때 완벽하게 겹쳐질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데요.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냐? 대응하는 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S는 사이드, 즉 변에서 S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한 개를 작도해냈고 무지무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복제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걸 잘라서 포개면요 완벽히 겹쳐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게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삼각형 두 개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비교해 봤는데 얘를 잘라가지고 딱 포겠더니 겹쳐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고요. 이 변과 이 변이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고요. 이 변과 이 변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은 거죠. 즉, 두 개의 삼각형 이렇게 위치가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잘 맞춰서 포개었을 때 겹쳐지게 되니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게 됐다면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일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문장 자체가 합동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SSS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두 변과 끼인가 이걸로 삼각형 한 개를 작도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두 개를 내가 어찌어찌 해서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같은 것을 파악을 했고요. 두 변과 그 끼인 각,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것을 파악을 했어요. 포개만 완벽하게 겹쳐지겠죠. 작도의 원리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두 변 사이에 각이 있는 거니까 각이 앵글이잖아요. 그래서 SAS 합동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합동의 조건이에요 라고 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삼각형 한 개를 작도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걸 알고 있다면 두 개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즉 삼각형 두 개를 내가 어찌어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변과 이 변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같은 걸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 그리고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같은 것을 파악을 했더니 포개었을 때 완벽히 겹쳐지는 거니까 이것은 양 끝각이고 그 다음에 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을 기준으로 양 끝각의 의미에서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합동일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SSS 합동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인데 대응이란 말이 빠지면 안 돼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경우일 때 우리는 삼각형 무조건 합동입니다. 얘는 합동일 조건이고요.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우리는 두 개 삼각형은 무조건 포개어집니다. 이때 SAS 합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ASA 합동입니다라고 하고요. 이 자체가 합동의 조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어떤 친구가 이거를 SES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순간 걸그룹인가? 예전에 그 걸그룹인가? 근데 이건 예전 학생이 예전에 SES가 막 활동했을 때 이거 얘한테 미쳐있나? 이 걸그룹 미쳐있나? 그래서 이거 정확히 쓰는 거를 꼭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왜 작도를 강조드렸고 작도를 알면 삼각형이 합동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조금 더 확실해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즐겨를 하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게 SSS 합동이던 SAS 합동이던 ASA 합동이던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면은 등호를 조금 변형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일 때라는 얘기는 기호상으로 짝대기 3개를 그어주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합동의 조건을 정확히 적어야 할 때는 괄호하시고 여기다가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에요. 기호로 이렇게 돼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요.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꼭지점을 제가 A, B, C 그리고 이게 D, E, F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A, B와 D, E가 요 순서대로 대응하죠.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순서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A와 D가, B와 E가, C와 F가 대응하는 꼭지점이다. 대응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 B 했으니까 1번, 2번, 여기 1번, 2번. 그래서 A, B와 D가 길이가 같고요. B, C 2번, 3번, EF 2번, 3번. B, C, EF 이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1번, 3번. 그래서 AC와 DF가 길이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도 마찬가지로 1번, 1번인 거니까 각 A와 각 D가 크기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각 B와 각 E가 크기가 같고요. 각 C와 각 F가 크기가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기호로 사용할 때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지켜라.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때 이게 다양한 각도로 주어져 있어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세 변의 길이 중 두 변의 합이 나머지 변보다 작거나 같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그려질 조건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가장 긴 변이 파악된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을 기준으로 두 변을 주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고 하신다면 두 변의 길이가 그 끼인 각일 때만 삼각형 한 개를 작도할 수 있었고 얘랑 동일한 삼각형을 복제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꼭 하나만 그려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해시키시면 돼요. 3번, 삼각형 합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응 순서, 즉 꼭지점 순서가 맞아야 한다는 것을 꼭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혹여나 만약에 실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오답노트를 정리시키실 때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 학생 틀리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거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파악 안 하고 대충 그까이 그림으로 비슷해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갔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 좀 주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세 각의 크기만 같다고 해서 반드시 두 삼각형의 합동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요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75도 그럼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돼야 돼요? 105도가 되면 되나요? 105도니까 이쯤을 60도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45도면 되나요? 대충 이렇게 칠게요. 75도, 60도, 45도.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75도, 여기 60도, 여기 45도. 합이 180도 맞잖아요. 그런데 포개면 포개지나요? 안 포개지죠. 그래서 세각의 크기만 같다라고 해서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 것은 아니다. 즉 합동을 쉽게 말로 풀어내면 포개였을 때 완벽히 겹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응하는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고 대응하는 각도 모두 각각 같아야지만 포개했을 때 겹쳐지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작도와 합동을 확인해 봤고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서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개념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